안녕하십니까. FM7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회사의 유리막 코팅제, 제누리스 유리막 코팅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어떤 제품이 있고, 또 사용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 제품은 세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좀 맨 위에 단계, 탑 클래스, 그리고 중간 단계 프리미엄, 또 좀 밑에 베이직으로 퍼펙트, 이렇게 세 가지 유리막 코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스 포장은 이렇게 돼 있고, 프리미엄은 이렇게 돼 있고, 또 퍼펙트는 이렇게 박스가 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박스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되는 사이즈 되어 있고요. 열어보시게 되면 요즘은 이렇게 도포 패드를 6개 정도 같이 동봉해서 드리고 있고요. 50ml 병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유리막 코팅제의 그 특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유리막 코팅제 발전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회사 제품은 폴리시라잔과 실록산 이 두 가지를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시라잔이 유리막 코팅의 뼈대의 역할, 또 내구성, 또 화학적인 결합력, 이러한 뼈대의 역할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폴리시라잔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실록산은 방호성과 발수성, 관리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한 번의 시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거니와 화학적으로 안전하게 시공이 됩니다. 혹시나 걱정스럽게 해서 말씀드린 건데, 한 번 하시고 한 번 더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한 번 하신 다음에 한 2시간 있다가 아우 좀 더 잘해드리고 싶어. 그럼 아직도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화학 반응에서 이제 도막면이 막 형성되는데, 다시 거기다 이외 시공하시게 되면 우리 폴리시라잔 저희 유리막 제누리스 코팅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용제가 있죠, 그죠? 용제가 지금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또 녹여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잘 꼼꼼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히 한 2시간 있다가 한 번 더 하시고, 한 번 더 해주시려면 혹시나 하루 있다가 하시는 건 괜찮은데, 몇 시간 지나가서 한 번 더 하시고 이런 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시공 방법, 자동차 도장면 정리가 되겠죠. 신차 같은 경우는 스크래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신차 출고 시에도 좀 왁스가 좀 발려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신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도장면이 정리가 좀 잘 돼 있으면 그 이소프로필 알콜로 이소프로필 IPA죠. 탈지를 좀 해주시는데, 이런 버핑 시에도 사용되지만 이런 테리타올, 그래서 마이크로 파이버 이런 테리타올을 저희 아마 총판 사장님께서 잘 제공해 주실 거예요. 유리막 코팅제 사시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사각으로 잘 접으셔서 알코올을 잘 묻히셔서 도장면 한번 잘 닦아서 도장면 위에 왁스 성분, 기름 성분 이런 것들이 없게끔 잘 탈지를 해주시는 게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세차를 하셨다고 한다면 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강조를 아주 많이 해야 돼요. 확실하게, 엄청나게 제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이 몰딩에서 뚝뚝 떨어지고 이런 환경에서 시공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이드 밀러 이런 데들은 좀 드라이기로 더 말리시든지 휴지를 좀 꼽아서 확실하게 말리고 하셔야지, 이 도포 패드를 이렇게 유리막 코팅 도포하는데 막 몰딩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도포 패드로 막 닦으면서 도포를 하신다, 그러면 검정색차 이런 것들은요 좀 뿌얘져요. 도막면이, 코팅막이. 그러니까 유리가 도장면에 물이 세차하셨다고 한다면 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한 방울도 안 됩니다. 한 방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코팅이 되기는 되지만 맑은 코팅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장면 정리하시고 탈주하시고 그 다음에 도포하시는데, 아까 보여드린 저희가 도포 패드를 제공해 드리죠. 도포 패드를 열어보시게 되면 앞에 고운 이렇게 솜털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리막 코팅제를 떨구셔서 좀 충분히 적시셔야 돼요.
너무 아끼신다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히 적시셔서 도포를 하시는데 이게 도장면이라고 한다면 세로로 한번 문질렀으면 반씩 겹치면서 가로로도 꼭 한번 문질러 주세요. 가로 세로로 문지르라고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뭐 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탈지가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가로 세로로 50%씩 겹치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게 되면 좀 부족한 탈지도 좀 이렇게 극복을 하면서 코팅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어쨌든 유리막 코팅제를 묻히셔서 이렇게 도포를 하실 때 꼭 50%씩 겹치시면서 꼼꼼하게 안 발린 곳이 없게끔 도포를 해주시고, 세로로 했으면 가로로도 꼭 한번 하셔서 2회 정도는 문질러 주시게 되면 혹시나 탈지가 좀 부족했어도 코팅에 큰 지장이 없이 코팅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핑이죠. 아까처럼 마이크로 파이버 그 테리타올을 가지고서 버핑을 하시게 되는데요. 새 거를 쓰세요. 새 거를. 예, 아낀다고 자꾸 빨아가지고 거기 막 왁스 성분이 있고 건조가 덜 돼가지고 축축하고 그러는데 코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제품 사시게 되면 우리 총판사님들이 걸레 공급해 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충분한 걸레 공급해 드리니까 헌 걸레는 다른 거 할 때 쓰시고 유리막 코팅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새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쓰시고 유리막 코팅제 걸레는 거의 아마 다음번엔 못 쓰실 거예요. 이 유리막 코팅 걸레 썼던 거 다음날 한번 물 묻혀보시게 되면 물이 안 먹습니다. 이게 걸레도 코팅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건 뭐 경험이 다 있으실 테니까요. 자, 그래서 도포하신 다음에 버핑을 하시는데 버핑은 이제 어쨌든 꼼꼼하게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 무지갯빛이나 이런 어떤 얼룩이 없게끔 잘 버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쪽 면을 가지고 충분하게 뭐 휀다 한 판이면 휀다 한 판을 잘 버핑을 하시는데 충분히 버핑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두 번 정도만 걸레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위에 겉도는 어쨌든 잔여분을 한번 걷어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면은 먹이면서 버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는 위에 겉도는 것들을 걷어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깨끗한 면으로 한 번만 살짝 이렇게 해서 얼룩이 없는 상태에서 버핑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면 끝난 겁니다. 경화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이게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이렇게 버핑을 충분히 못했는데 내가 실수로 넘어간 곳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는데 자세를 좀 낮추셔서 조명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마비업은 그렇고요. 주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중요한데 그나마 샵 안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 세차 이후에 남아있는 몰딩 사이에 물만 잘 제거해 주시면 괜찮은데 가끔씩 저희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작업이 굉장히 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전국에 한 600군데 정도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또 잘 몰라요. 저희 총판사님들이 영업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조금 작업이 어렵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가 한두 군데 있는데 대부분 어디냐면 세차장이 좀 많습니다. 자, 세차장에서 왜 이런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세차장에서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실내에서 하지 않으시고 이거를 옥외에서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바깥에서 하시는데 바깥에서도 뭐 환경만 괜찮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쪽에서 고압 세차기로 물을 막 뿌리고 불과 한 3m, 5m 옆에서 유리막 코팅제를 바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그냥 이렇게 바람이 타고 싹 날아와서 유리막 코팅하는 그 도장면 위에 이렇게 물이 앉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버핑할 때 이게 버무려지는 게 아니라 도포를 할 때 아예 그냥 물과 함께
물 반 그냥 뭐 유리막 반 해서 이렇게 도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버핑할 때도 마찬가지, 버핑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날라와서 붙지 않는 그런 환경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옇죠?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날라와서 달라붙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겠고요. 또 겨울철에는 너무 차가울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온도를 좀 어느 정도 좀 지켜주시고, 그래서 적정 온도에서 가급적이면 실내에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옥외에서 하시더라도 그늘진 곳에서 해주시고, 물이 달라붙지 않는 그런 곳에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조명. 조명이 매장마다 측면 조명이 좀 약하거든요. 위에 조명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본네트나 루프나 그리고 뭐 현다나 문짝도 좀 상부는 좀 잘 하시는데, 문짝 중간 하단 이런 데들은 버핑을 깔끔하게 못 끝내시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명이 약했을 때는 이게 작업이 잘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꼭 권장해 드리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대리점사님들 중에서 한 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기는 또 심지어는 광택 전문점도 아니에요. 거긴 썬팅샵 사장님이셨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헤드랜턴, LED 헤드랜턴을 딱 이렇게 쓰시고, 요즘은 헤드랜턴 그 C타입으로 충전도 잘 되고 이런 거 한 5, 6만 원짜리 정도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사셔가지고 직원이 2명이 작업한다 그러면 2개를 사세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하여간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내가 버핑을 하고 도포를 하고 버핑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런 문짝 하단이나 이런 데 놓치는 거 없이 깔끔하게 시공을 잘 끝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 조심하시고, 조명이 측면 조명이 약하니까 꼭 헤드랜턴을 꼭 착용하고 하시게 되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막 본사를 하기 전 사장님 나갈 때는 얼룩이 없었는데 틀림없이 나중에 손님이 왔는데 얼룩이 있다고 크림이 걸렸어요. 사장님 그건 있잖아요. 없어도 얼룩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매장 안에서 조명 방향에 때문에 놓치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나가서 고객님이 햇빛 방향 이쪽에서는 괜찮은데 저쪽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세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차장 같은 데 바깥에서 하실 때는 이쪽은 햇빛이 있어서 잘 보였는데 반대편은 그늘이 있어가지고서 얼룩을 못 보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좀 그런 조명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니까 이 조명만큼은 꼭 신경을 쓰셔서, 얼마 안 하잖아요. 한 5, 6만 원 투자하셔서 헤드랜턴 LED, 그거 너무 싼 거는 또 건전지 타입이니까 귀찮으니까 C타입으로 충전되는 거 그거 사셔서 하시게 되면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회 시공 2번 하실 거 없이 한 번을 충분한 양을 도포하셔서 묻히셔서 가로 세로로 꼼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공으로 끝내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사전 전처리나 뭐 이런 뭐 프라이머 처리 요즘 뭐 그런 기법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유리막 자체를 2번 시공한다 이런 거는 좀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도포와 버핑 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막 코팅제를 우리 도포 패드로 이렇게 도포를 하신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이거를 버핑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 제품이 생각보다 굉장히 경화 반응이 빠릅니다. 다른 제품처럼 오래 두실 필요가 없어요. 또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도포하시고 나서 1분만 있다가 버핑 하시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본네트는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이렇게 도포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절반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바깥이 아니라 실내인 경우 같은 경우는 본네트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도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핑을 시작하시게 되면 시간이 대략 맞더라고요. 그리고 문짝 같은 경우는 문짝 한 판 이렇게 도포하고 또 버핑하시고 이렇게 하면 맞는데, 여름철에 막 이쪽에 막 휀다부터 저쪽 뒤엔다까지 4판을 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앞엔다부터 하게 되면은 이게 벌써 경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버핑이 굉장히 어려워서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때는 막 버핑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할 때는 잽싸게 도포 패드에다 다시 용액을 붙이셔서
한 판 한 판씩 다시 도포하시고 다시 버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한 판 한 판 해나가시를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조금 온도가 낮고 겨울철 이럴 때들은 뭐 2판씩 하셔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작업자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온도와 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작업자가 잘 판단하셔서 경험이 계속 쌓이실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오래 뒀더니 힘들구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래 둬서 힘들지 않은 타임을 잘 잡아나가시면 괜찮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는 3판 정도 해도 작업이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건에 따라 틀리고 작업자의 속도와 이런 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작업하신 여러분들께서 노하우를 잘 익히셔서 이렇게 경험을 살려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제누리스를 유리막 코팅제를 사용하신 대리점 사장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작년에도 저희 유리막 코팅제를 사용해 주시는 샵들이 많이 늘으셨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도 수출이 좀 시작됐고 또 올해도 유리막 코팅제가 좀 수출이 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내하고 해외하고 사용량이 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 유리막 코팅제가 벌써 4만 병 이상 판매가 되었고 제가 따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지도 않고 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상에 샵 사장님들께서 좋은 영상 너무 많이 올려주시고 이 제품 너무 좋더라 이렇게 홍보해 주신 사장님들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늦게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귀가 얇으셔서 저희 제품을 좀 쓰셨다가 다른 제품 쓰셨다가 또 다시 연락 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제품만 한 게 없으신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좀 이렇게 그 동남아 지역에 수출이 지난주에 나갔는데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 제품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테스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미국 제품, 일본 제품, 독일 제품 뭐 다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 제누리스 유리막 코팅제가 가장 사용도 쉽고 강하고 빠르고 또 오래가고 그래서 좀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지난주에 좀 샘플로 좀 나가고 다음 주에 좀 본발주가 좀 들어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제품 제누리스가 뭐 중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동남아 한 4개국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세계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는 제가 기회가 되면 전국 순회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한번 찾아뵙고 또 유리막 코팅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도 좀 더 해드리고 또 저희 사장님들하고 함께 또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설명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날 때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